연말 기준으로 하락장이 한 번 더 올 거냐. 지금 65,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저항선도 나오더라고요. 대충 지금 정도 라인이면은 몇 달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저가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다. 다시 약간 좀 시장 얘기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이 유가가 내지는 곡물 가격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좀 유지가 되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Y로 점점 이제 낮아질 수가 있긴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을 옥죄고 있었던 그런 리스크가 하나둘씩 완화되는 건데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4월 달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6월 달까지 들고 있는 현금을 계속 소비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튀는 종목은 익절을 할 거고 부분 익절을 할 거지만 저는 적어도 6월까지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그러면은 일단 글로벌 시장으로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대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여전히 0.75%입니다. 6월에 0.5% 올리고 7월 0.5% 올리면은 1.75% 어느 정도 평년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뭔가 뭐 중국 셧다운이 좀 더 이벤트가 발생하긴 했지만 달릴 이유가,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긴축은 한다고 하고 실적은 이미 발표 다 끝났고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2달 정도는 길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중간에 뭐 중국 셧다운 터지고 공매도 터지고 거기다가 루나가 터졌다 라고 보는 건데 그럼 지금 관점에서는 살만하냐? 지금은 여전히 살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 놓고 보시면은 한 16배, 17배 정도 나옵니다. 평균 대비 그럼 낮은 상황인가요?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보시면은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평균이 한 17에서 한 20배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약간 밴드 하단이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시면은 살만하다라는 거죠. 우리 많은 좀 어떻게 보면 경제를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라가고 그러면은 PER도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채권이 더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좀 우리 PER 낮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더라도 살만한 가격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투자자들이 큰손 투자자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주식을 빼고 채권을 사서 좀 우리가 변동성을 줄이는 이런 전략을 취한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이 빠진다라는 거는 좀 더 큰 시기야. 어떻게 보면 경제를 보시는 분들의 관점이고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정 받을 만큼 받은 상황에서 바닥이냐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나왔고 그러면은 성장하는 기업을 골라가지고 매수를 들어갈 만한 시기냐. 매수하면은 적어도 1년, 2년 뒤에는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은행 예금이 냉정하게 1년에 3%, 4% 나온다고 해서 많이 주는 건 맞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이 YOY로 성장을 못한다고 해도 5%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5% 정도 수익이 날 것이냐, 배당도 줄 것이냐 그걸 따져봤을 때 1년만 버티면은 예금보다 수익이 더 잘 나올 텐데 그럼 이 관점에서 주식을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 정도는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성장한다라고 하고 플러스 한 배당 수익률이 한 1.5%, 2%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토탈 합치면 6%에서 7% 정도가 되니까 근데 지금 뭐 채권 금리가 뭐 10년 만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3%가 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위험 자산 쪽으로 뭔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는 게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뭐 약간 좀 오히려 한 연말쯤 돼가지고 약세장이 한번 더 올 것이다. 폭락이 올 것이다. 약간 그런 주도 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말에는 약세장의 가능성은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정말로 와가지고 소비가 유럽처럼 둔화가 돼가지고 스마트폰도 바꾸지 못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자동차 사기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걸 연기해야 될 만큼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2년,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들이 계속 바꾸고 그러고는 뭐 자동차 계속 소비하고 계속 뭐 여행 다니고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핵심이 반도체고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를 계속 사가고 그리고는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걸 계속 바꾸고 그러면서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도 공급망 쇼티지 때문에 실적이 좋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반영이 되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되면은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당장 뭐 반등을 주기 어렵겠지만 이게 내년도에 1년 농사를 생각하면은 2023년도 초가 되면은 슬슬 리밸런싱을 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기업이 내년 기준으로 지금 65,000원 정도 레벨에서 주가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배당이 5% 정도가 나와요. 내년 1년만 갖고 있어도. 지금 65,000원에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연말까지 뭐 기관 투자자가 1년 반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배당만 놓고 봤을 때 주가 차익 말고 배당만 놓고 봤을 때 대충 한 6% 정도
네, 한 5에서 6% 정도의 그냥 배당 수익만 얻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는 그런 관점에서 뭐 환율도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냥 지금이면은 하반기에 정말 많이 빠질 거냐? 빠질 자리가 솔직히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버텨주기 때문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가 빠질 거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죠. 코스닥이 빠질 거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게임이나 바이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금은 시가총액 1위가 2차전지예요. 맞아요. 그럼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PER도 나름대로 좀 조정을 받아서 한 50에서 60배 정도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종목들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2025년 6년까지 성장한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지금은 우량한 종목들, 돈 버는 종목들 기준으로는 충분히 사볼 만한 타이밍이다. 뭐 그렇게 보시고 이게 연말 기준으로 하락장이 한 번 더 올 거냐? 그거는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소비가 정말 둔화돼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다 빠지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상정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주식 못 사거든요. 그렇긴 하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작년 재작년처럼 많이 올라갈 때 돈 확 태워가지고 돈 많이 벌고 떨어질 때 어려울 때는 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미 들어온 이상 제가 장담할게요. 못 나갑니다. 네. 이게 주식으로 돈 한번 벌어보시고 이게 재미 보신 분들은 좀만 빠져도 그래 올라가?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또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장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힘드시더라도 적응을 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연말에 빠질 것 같다. 연말에 사야지 라고 하는 분들 연말에 안 빠지면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장기를 보고 연말에 빠지면 더 사지 뭐라는 식으로 분할 매수, 현금을 좀 보유하면서 풀 매수를 때리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내가 현금도 좀 들고 있고 그러고는 내가 이걸 또 투자할 때도 투자하고 그리고 오히려 현금 들고 있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통신주라든지 좀 묵직한 종목에다가 넣어놓고 배당이 많은 종목에 넣어놓고 그런 것들이 정말 기회 같다 생각할 때 현금화 시키고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시면은 계속 주식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락장 걱정하지 마시고 오락률은 어차피 5대5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못 나가요. 왜냐면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사실 뭐 올랐을 때 벌고 빼고 이게 말은 쉽지 절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못 나가실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앞서서도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작년 고점 뭐 9만 얼마 할 때 네. 그때도 이미 많이 사셔서 지금까지 들고 오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가 크게 난 분들이 많이 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서 하신 말씀을 복기해 보면은 내년에 그런 특발 배당 이런 것까지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들고 가면은 원금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번에 그 3프로의 촬영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러세요? 슈카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슈카님이 심사위원 분이셨고 저는 참여자로서 서서 이제 이렇게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데 심사위원 그럼 약간 뭘 심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뭐 ETF를 만드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 국민은행이랑 하는 네네네. 거기 참여를 했다가 거기에서 저한테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를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라고 질문을 주더라고요. 아니 저는 슈카 형님 뵈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처음 뵀는데 거기에서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계신다라고 듣긴 들었지만 너무 딱 그렇게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죠. 아니 삼성전자는 너무 복합적인 기업이니까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냐. 그리고는 삼성전자가 많은 개인이 산 포인트가 8만 원 위인데 그때 삼성전자 말씀하신 분들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삼성전자 10만 전자 외칠 때 유튜브에 영상을 안 올렸었어요. 그때 제가 7만 5천 원 되면은 살만하지 않을까. 지금 배당에 지금 이렇게 수급에 보시면은 7만 5천 원 정도면 살만할 것 같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무슨 소리냐 10만 원 간다 그랬는데 한참 올라갈 때 그랬다가 욕 먹고는 쭉쭉쭉 밀릴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추석 시즌에 그때 확 떨어졌을 때 7만 5천 원 딱 찍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득달같이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삼성전자 왜 안 사냐 사는 거 빨리 보여라 인증해라 그랬을 때 제가 좀 얄밉게 아직 더 빠질 것 같아요.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윈터즈 커밍 보고서도 나왔고 바닥 좀 보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환율도 올라가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욕을 쳐먹고는 지금 6만 5천 원 정도 7만 원 깨지고 내려왔을 때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왜 안 사냐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를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너무 가전도 있고 D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D램 돌 것 같으니까 저는 하이닉스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전자 특별배당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삼성전자 물려있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은 지금은 물 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 포워드 PR이나 아니면은 지금 배당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정말 저렴한 구간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이게 뭐 디램 시황, 뭐 파운드리 시황, 뭐 스마트폰 이런 시황들 보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전문가도 많으시고. 근데 보시면은 모든 게 다 돌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좀 문제점이 되는 거는 아직 삼성전자 못 올라가는 이유가 첫 번째는 환율이. 지금도 1250원이에요. 아직 여전히 1200원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1200원 밑으로 떨어질 때가 되면은 정말 삼성전자는 불을 뿜을 겁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반등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디램 가격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디램 가격이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데 12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있어요. 스팟 가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고 폭락했잖아요. 네, 폭락도 10% 하고 정도. 반등하긴 했는데 지금 이 안 좋은 이유 자체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팩트, 그 숫자 자체가 디램 가격이 반등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대만 디램 익스체인지 들어가 보시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반등을 좀 줘야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국내도 매수가 들어올 것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디램도 바닥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말 되면은 DDR5로 교체 수요도 나올 거고 그렇죠. 내년 되면 상용화 얘기도 나올 거고 파운드리도 일단은 삼성이 밝히기에는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과물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은 삼성전자는 충분히 돌아설 만한 저력도 있고 현금도 있고 뭐 지금 M&A에 기댄다 그러는데 M&A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시간이 걸린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저께인가 한번 삼성전자 초장기 차트를 봤어요. 초장기 차트를 보면서 상장 당시부터 월봉 기준으로 쫙 봤더니 삼성전자 같은 기업 같은 경우 보시면은 꽤 오랫동안 성장을 해왔고 꾸준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을 만들면서 가전을 만들던 기업이 그게 이제 좀 디램으로 넘어갔고 그러고는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파운드리라고 하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부터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면은 정말 차트가 요런 예쁜 곡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곱셈에 어떻게 보면 정속으로 올라가는데 그 각도를 보시면은 제가 어제 각도를 좀 그려봤는데 요렇게 됐던 애가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지금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한 5년 정도 차트, 10년 정도 차트를 끊어가지고 이 각도를 나눠보니까 지금 65,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저항선도 나오더라고요. 차트 분석을 해보더라도. 네. 월봉 기준으로 한번 차트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대충 지금 정도 라인이면은 몇 달은 걸릴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저가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다. PER로 보더라도 EPS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보더라도 그리고는 차트로 보더라도 모든 지표가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디램 가격 반등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매수를 할 만한 가격이지 않나. 그리고 디램만 보신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뭐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보시면은 스마트폰 부품을 보셔도 되는 거고 파운드를 보신다 그러면은 뭐 DB하이텍이나 TSMC라는 대안도 있으니까 충분히 반도체 쪽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라는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기업이 분석을 많이 해서 접근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분석을 조금 덜 하고 섹터도 한두 개 시장만 보더라도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삼성전자를 이마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집으로 보더라도 김밥 천국으로 표현을 해요. 다양한 걸 너무 많이 판다. 말 그대로 하이닉스는 알탕 맛집이라고 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는 김밥 천국에서 알탕도 잘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알탕도 잘해야 되는데 김밥도 잘해야 되고 라면도 잘해야 되는데 라면을 먹고 싶으면 라면집에 가면 되고 라면에 투자하고 싶으면 라면 기업에 투자하면 되지 왜 라면도 팔고 김밥도 팔고 다 파는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안 가요, 수익이 안 나요, 무거워요, 재미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세계에서는 정말 냉정한데 이거를 좀 더 분석을 해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요런 이유 때문에 못 간다가 너무 뻔히 보이고 거기다가 큰 기업이니까 환율도 걸리고 글로벌 시장도 같이 걸리는데 그거를 투자하셔가지고 주식이 어렵구나 라고 하시는 거는 오히려 저는 그럼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이 아니고 좀 더 쉬운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더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나에 큰 돈을 묻어놓고 기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관점에서 네,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라가면서 익절이 가능하면은 다른 쪽으로도 비중을 조금 조절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 투자 포인트에서 투자 생활에서 좀 더 많은 발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종목이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식한테 물려주실 거면은 삼성전자만큼 안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이 성장하면 삼성이 성장하는 거니까. 그쵸. 네. 자식한테 물려주기에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맥쿼리 인프라 아니면 그런 종목들 배당도 좋고 성장도 잘 보이고 뭐 그런 용도로는 충분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드를 좋아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네. 저희 삼성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낙인 찍힐까봐. 예. 삼성 부정론자로 낙인 찍힐까봐. 부정 아닙니다. 성장은 하는데 삼성 5% 갈 때 10% 갈 종목이 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네. 삼성전자를 싫어한 게 아니라 네.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 너무나 분석할 것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비용 관점에서는 다른 곳에 오히려 투자하는 것이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네,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네, 거기는 진짜 100억, 200억 굴리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죠.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지만 핵심은 지금 거의 바닥권이다. 네.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